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과 다이알리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로 밸런스드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필트레이션 자체가 헤모필터를 이용을 해서 필트레이션을 체외순환 중에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볼륨을 뽑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CPB 동안 헤모필트레이션의 이제 1차적인 목적은 이제 초과된 그 수분을 제거를 하고, 이 블러드 내에 이제 셀룰라의 엘리먼트와 그 프로테인의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제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세포가 있을 때, 세포 내에 이제 그 세포 내가 있을 때 이제 혈관과 그 다음에 이쪽 간질구획의 그 구획을 이제 세포 ECF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포 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 혈관 내에 보통 캐놀레이션이 돼서 필트레이션 CP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혈관 내에 이 셀룰라, 그러니까 뭐 헤마토크릿이라던가 아니면 뭐 플레틀리트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셀들이 더 농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용질의 농도가 삼투압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이쪽에서 이 간질구역에서 이쪽 혈관 쪽으로 계속 당겨져 오면서 이제 부종이라던가 이런 그 초과된 이런 물을 제거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헤모필터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소변이 잘 나온다면 이제 소변의 양에 따라서도 물론 이렇게 그 수분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전해질과 다른 이제 용질들이 이제 전해질도 제거가 되고, 이제 다른 이제 그 헤모필터의 파이버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작은 용질들이 이제 제거가 되고, 이제 환자의 혈정액과 이제 같은 이제 농도를 유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디퓨저블 솔루트의 혈장 농도는 이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CPB 동안이나 이제 끝난 직후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이제 연구한 이제 결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환자의 헤모다이나믹이라든지 이 카디악의 이제 어떤 수축력, 그다음에 옥시네이션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과 이제 보통 뭐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통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체외순환 중에 체외순환이 운영 중일 때,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 수술이 완전히 끝나고 CPB를 이제 스탑한 상태에서 캐놀레이션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게 되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히모다이나믹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카디악의 이제 수축력이 좋아지고, 이 렁에서의 이제 마찬가지로 렁에서의 이제 과도한 물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옥시네이션이 이제 향상이 되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장점은 이제 그 물이 이제 제거되는 거에 이제 기여되는 것이지만, 이 계속되어진 이제 연구에서 이 울트라 히모필트레이션의 이제 다양한 물질 중에서 이 어느 정도의 사이토카인, 이 염증 시 이제 생성되는 이제 단백질인데, 이제 사이토카인이 이제 이런 거를 헤모필트레이션이 빠져나간 거기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니까 헤모필트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염증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 SIRS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염증 반응을 이게 면역 반응이라든가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결과를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대부분의 이제 사이토카인들과 이런 어떤 보체들은 이제 리워밍 동안 최고의 그러니까 체온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고로 이제 그 발생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 조너스 등의 가설에 의하면 이제 리워밍 동안의 지속적인 이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은 이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 그러니까 시스테믹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 SIR,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약화시킬 수가 이거를 이제 그 작용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밍 동안 지속적인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조나스 등은 이제 밸런스드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으로 인해서 울트라 필트레이터를 대체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그거에 맞게 어떤 수액을 이용을 해서 다시 주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제로 밸런스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싱글 롤러 펌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트에 이플루언트나 이렇게 헤모필터가 있으면
인과 이렇게 아웃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 임플란트 라인과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에 이제 인퓨전 튜빙을 조절을 해서 인퓨전 레이트와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꼭 그 CRRT 돌릴 때와 이제 비슷한 이제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 실제 이게 체외순환 중에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일단 그 헤모 필터 자체도 좀 다르고 그런 종류의 헤모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 헤모 필터는 같은데 인과 아웃은 같은데 이제 이쪽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인과 아웃이 같이 여기서도 이제 어떤 그 솔루션을 통과를 해서 이 헤모 필터에서와 이제 이쪽에서 들어오는 양과 이걸 이제 교차를 시켜서 이게 밸런스하게 뽑아내는 건데, 실제로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 운영을 하기는 그렇게 막 만만한 일은 아닌 거고, 인퓨전과 임플란트의 방향을 거꾸로 함으로 인해서 이 면적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우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런 식의 방향이라고 그러면 그 임플란트에서 주입되는 물은 반대의 방향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는 거와 오는 것이 이제 그 접촉 면적이 접촉의 시간이 증가를 하면서 더 교환이 잘 일어나는, 헤모필터도 이제 그 온도를 올릴 때 이게 힛 익체인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혈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물의 방향을 해서 이 접촉 면적이, 접촉 시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 효율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 효율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거꾸로 하는 거고,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 레이트와 인퓨전 레이트를 이제 같게 해서 그 시간도 늘리고 그래서 이제 효과를, 환자의 이제 아이소볼레믹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그 시행을 하는 거는 어저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ESRD 환자여가지고 이제 캐비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 투석을 받아야 되니까 이 환자가 상당히 환자 전체적으로 이대마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환자입니다. 대부분 ESRD 받는 환자들이 그 주입하는 양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거의 이대마 상태를 조직이라던가 이런 게 다 이대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체외순환 중에 거의 이제 그 제로도 밸런스를 하려면 이 플라즈마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그 하트만 솔루션, 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그 일렉트로라이트가 밸런스 되어 있는 이제 보통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체외순환 중에는 CPB 과정에서 이 카디플레지아의 이 포타슘이 상당히 높은 용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 자체를 제거를 하고 이제 그 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펌프를 스타트해서 시작하자부터 해서 이 노멀셀라인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뭐 500을 뽑았다 그러면 여기서 500을 주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노멀셀라인은 4000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모디파이 컨벤셔널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거의 8000이 정도가 빠져나온,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4000이 들어갔는데 8000이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 몸에 있는 그 이데마가 많이 빠져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플레자를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그러지만 이제 포타슘의 레벨은 뭐 4점대로 유지를 계속을 하고 있었고, 카디플레자도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ESRD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로 밸런스드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떨어지는 이제 전해질들은 또 보충을 해주고,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타슘의 상승이 ESRD 환자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게 어저께 이제 그런 환자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체외순환을 운영을 했습니다. 뭐 소변 자체는 아예 나오지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뭐 마취과에서 들어가는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데는 이 헤모필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자마자 이제 CRRT를 이제 운영을 이제 해서 이제 다시 또 그 뭐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수분도 계속해서 빼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체외순환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리워밍 과정에서의 헤모필트레이션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워밍 동안 이제 제로 밸런스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받은 환자의 CPB 동안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받지 않는 이 컨트롤 그룹과 이제 비교를 하면, 이 제로 밸런스드 이제 울트라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의 그룹에서
이 수술 후에 이제 알비올라, 그 다음에 아트리얼 옥시전 그라디언트가 증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건 당연히 뭐 수분이 계속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증 반응이 이제 뭐 사이토카인이라던가 이런 보채들이 빠져나가면서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는 그런 그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거된 울트라 필트레의 양과도 이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경우에는 이게 그냥 빼기만 하면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뭐 채워주면서 계속 뺀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된다면 이제 그런 수액을 넣으면서 이제 그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수액을 갑자기 할 때도 좀 그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뭐 1000을 빼고 1000을 확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뭐 200, 뭐 100cc, 보통 저는 100cc 단위로 보통 하게 되는데, 100cc를 빼면 100cc를 넣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컨티뉴스하게 100 나오면 100을 이게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00cc가 빠지면 100cc를 다시 그 노멀셀 라인을 넣고, 또 100cc가 빠지면 또 노멀셀 라인 100cc를 넣고,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그때 4000을 넣고 8000을 뺐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의 그룹은 또한 ICU에서의 더 적은 이제 블러드 손실과 더 낮은 체온을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염증 과정을 이제 감소시킨다는 이론을 이제 지지를 이제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로 밸런스드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은 이제 다이알리시스 유닛에서 이용하는 이제 혈액 투석의 여과와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플라즈마 워터는 이제 500에서 이제 5000 정도, 5000 달톤 사이에 이제 분자량을 가진 이제 중간 정도의 모레큘, 유레미기 제거를 이제 용이하게 하는 이제 고비율에서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 되고, 이제 균형 잡힌 전해질 용액으로 제거된 볼륨을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대체제를 넣고 빼고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제로 밸런스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의 형태는 이제 하이퍼칼레미아를 보정하기 위한 또 이제 펍도에서 이제 퍼프셔니스트에 의해서 이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의 같은 경우도 그 다른 것보다는 이제 포타슘이 상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컨티뉴스하게 이제 그 지속적으로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을 했었고, 플라즈마 프리 이제 오버로드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퍼칼레믹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대량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어떤 레드셀 그 동종 혈액에서 이제 주입을 함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정상적인 사구체 여과를 통하여 이제 포타슘을 클리어하기 위한 이 환자의 능력을 이제 초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소변이 잘 나오는 환자도 카디오플레지아가 많이 들어가면 포타슘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소변이 잘 나오면 어느 정도는 다 보상이 되는데, 만약에 소변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소변이 너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양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포타슘이 뭐 7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7점대까지 올라가서 뭐 심장을 ACC 어플을 했는데도 심장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던가, 이럴 때는 뭐 인슐린을 주입을 해서 뭐 포타슘 자체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환자의 글루코즈 레벨을 잘 봐야 됩니다. 뭐 DM이 있다 그러면, 큰 DM이 있는 환자라고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없는 환자에서 이런 상태가 벌어지면 꼭 이제 그 글루코즈도 같이 주입을 하는 뭐 이렇게 방법을 해서 이 포타슘 레벨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블러드 볼륨이 울트라 필트레이션이 되는 만큼 이제 감소된다고 해도, 포타슘 레벨은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트 포타슘 레벨이 항상 이제 플라즈마의 동등한 농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타슘 레벨은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계속하면서 이제 포타슘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낮은 솔루션으로 해서 볼륨을 대체함으로써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타슘 레벨이 낮은 어떤 수액들을 대체를 해서 볼륨을 대체를 하면 당연히 이제 빠지는 양이 있고 들어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조절이 되겠죠. 소환자에서 사용되는 CPVL로는 가끔 이제 400cc보다 더 적은 환자의 블러드 볼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제 프라이밍 볼륨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뭐 적게는 50%고 많게는 뭐 200% 이상 이제 프라이밍 솔루션이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환자의
이제 몸무게에 따라서 태어난 이제 그 주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것이고, 위험한 수준의 히모다일루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익스트라 코프리얼 서킷에 이제 그 혈액을 적혈구를 이용을 하여 이제 프라이밍을 합니다. 보통 블러드 프라이밍은 이제 사이트레이트, 포타슘 이제 락테이트를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것은 CPB 시작 전에 이제 감소가 되어야 하고, 그러니 작은 분자량 때문에 이러한 용질은 이제 CPB 전에 이제 제로 밸런스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프라임에서 제거시키고, 이 플라즈마 A와 같은 이제 균형 잡힌 전해질 용액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플라즈마라든가 여기에는 뭐 이제 아세테이트, 락테이트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왜 락테이트가 그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수액에 들어가 있는 이 락테이트는 간에서 변환이 돼서 이 바이카보네이트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완충작용으로서 이제 그런 플라즈마 라이트 A 솔루션이라든가 뭐 하트만 솔루션, 그 링거 스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